안녕하세요. 김시현 교수입니다. 아, 예. 2023년 들어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 뵙게 됐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렸고, 예, 올해도 계속 될 겁니다. 뭐 가능한 빨리 시작하려고 했으나, 뭐 저도 여러 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인지라 아 시간이 좀 걸렸음을 말씀드리고, 그 작년에 이렇게 해본 경험들을 좀 리뷰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게 "동영상 분량이 좀 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영상 이거 한 10 분에서 한 20분 넘어가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 올해부터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좀 이렇게 좀 알려 주시고, 뭐 이렇게 간단한 클릭하는 거 그거 사실 저도 잘 안 하는데 좀 의식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 학과의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의 일환이니까 여러분들도 학과 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쪼끔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예, 보실까요? 예. 저자는 현역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여러 직군, 여러 범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 노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각도를 소개시켜 드리고, 특히 그 가장 최근에 작년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던 늙는다는 착각, 그것은 사실 뭐 그분은 책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본인 방어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의학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예. 심리학이 과연 의학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공격을 하려면 최소한 비슷비슷은 해야죠. 뭐 체급도 같고, 아니 뭐 주짓수하고 권투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종목도 같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약간, 예, 예, 이 '애초에 가능한 도전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분은 의사고요. 예, 국사입니다, 국사. 예. 지금 현재, 서울에 여기 있는 저희 학교 바로 강 건너면 바로 있죠. 2 호선 타고 강 건너면 거기 근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인제 요즘에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의과대학 열풍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의료 지식, 의료 기술 이런 것들 외에 이것들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함의들, 그리고 본인의 공부의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걸 보면 애초에 굉장히 뛰어난 분은 맞다. 근데 이런 분이 이 뛰어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어디 조그만 개인 병원이나 뭐 그런 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이렇게 3 분에 1 명씩 이렇게 환자들을 이 그런 그 작업에 반복적인 이런 작업에 매몰됐으면 저 사회적으로 큰 피해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본인 사고의 지평을 넓혀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만으로도 이분은 칭찬을 받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이게 수업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비껴날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무슨 그래프들이 인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트 1 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파트 1 이라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제 계획은 한 2개 정도로 기획을 해서 지금 나눠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예, 책을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네, 첫 번째 주제는 노화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데, 이 파트 1 얘기는 전부 그 의과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학에 관련된 얘기. 예. 근데 인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못 했던 그런 것들 나오는데,
벌써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요새 난리 아닙니까? You only live once. 욜로. 그러니까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욜로나 소위 뭐 까르페 디엠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는 말인데 하여튼 뭐, 예, 뭐 계속 가보시죠. 욜로.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파이어족이 뭡니까?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젊었을 때 딱 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한다? 논다 그거예요. 이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그 세태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의사, 노년을 공부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삶의 태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에 쓰도록 놔둬야 될 것들을 미리 갖다 써버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동의하고요. 그렇게 돼서 몸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드러나는 결과는 뭐냐? 가속 노화다라는 거죠. 노화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키케로 이게 로마 철학자 굉장히 그 당시로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를 하셨던 분이고 예수 탄생이 한 5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네, 이런 말 하셨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그 나이 때문이 아니고 네가 젊은 시절에 좀 더 아껴야 될 것을 방탕하게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학이나 이런 데 비교 정치학, 국제 정치학 이런 데서 뭐 경로 우전 뭐 이런 얘기 하죠. 사실 지금까지의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에 내 생활, 내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의 축적물이기 때문에 나이 탓하지 마라라는 거죠. 옆에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 같습니까? 자,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이죠. 기능들이 어느 순간 문턱값이 있습니다. 전부. 요 기능 아래로 떨어지면 이 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그러니까 질병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 기능이 예를 들면 근력이란 기능이 이 시간은 나이입니다. 나이. 떨어지는 이 기울기를 보세요. 네. 다 다르죠. 이 기울기, 각도, 선택은 누가 한다? 네가 한다. 이렇게 훅 떨어질 건지 진득하게 떨어질 건지 훅 떨어져서 이런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시기에 써야 될 에너지들을 이 각도에 써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 각도는 자기 선택이다. 근력 나오니까 뭐. 근감소증은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입니다. 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나이 들면 노쇠하고 근육이 빠지고 노쇠가 영어로 fraility죠. 허약, 기운이 없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기운이 축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의 주요 원인이 근감소증이고 이것은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 왜 감소했겠냐는 거죠. 키케로 뭐 이런저런 말 무차기 이것저것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라는 게 뭐 다 이것저것 다 얘기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케로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 그 말 시장이 만찬이라고. 그 말도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네. 최고의 조미료는 허기짐이다. 허기짐. 진행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는 장기 투자다. 뭐. 아이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아시죠? 지금 저도 뭐 지금 그렇습니다. 50대 초로 하겠습니다. 초중반은 아닌 것 같고 50대 초반인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들에서 내가 그때
조금 더 뭐 선택을 달리했으면 뭐 이런 아니면 아이고 그때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예. 본질은 이거죠. 저런 감정 상태의 본질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문제가 닥쳤을 때 느끼는 후회의 감정. 욜로 파이어 뭐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겁니다. 결국은 저자가 보기엔 이거라는 거죠. 애초에 자켓을 또 벗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괜히 또 격식 차리느라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뭐 어련히 뭐 그러실 거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돈을 못 모으고 이때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쓰고 이때는 적자 나고 이거를 건강 상태로 치환을 해보자. 이렇게 카드 뭐 그래프 그냥 뒤집어 놓은 겁니다. 예. 이때의 방탕함을 이때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때 힘들어지는 게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조금 길어지는 거죠 나이가. 예. 뭘 선택할 거냐는 본인이 뭐 각자 선택이지만 결국 수명이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 일종의 보편적인 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 건강 관리의 측면에 적용해 본다면 네, 계속 강조합니다. 적게 먹고 짧게 먹고 먹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먹는 양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 노화가 느려진다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 충분히 입증이고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노화의 종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이 했잖아요. 쥐 실험 뭐 이런 해서 미토콘드리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늘려준다는 거 계속 세포 재생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해라. 여기서 30세 청년이 나는 더 오래 살아야지 하고 아이고 적게 먹고 막 근데 그 얘기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고 알고 있어라는 거죠. 조금 더 덜 나쁘게 먹고 이 얘기 나옵니다. 단 거 그만 먹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운동하고 힘든 운동 조금 더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잠이 나오죠. 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나쁜 것도 줄여가고 이 시기에 부족한 것도 줄여가고. 양약고두지. 양약고구. 이게 이제 뭡니까 초안지 한나라 유방이 진나라 멸망시키고 이제 한때 그 궁궐에 들어가서 이렇게 와 좋다 하고 이렇게 사니까 장군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려고 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말 안 들으니까 그 참모 장량이 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쓴 좋은 약은 쓰다. 그거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왜 다 쓰죠? 약이 왜 다 쓰지? 아니 뭐 이렇게 설탕 입혀놓은 거 달게 해놓은 거 말고 다 써요. 애초에 이제 약이라는 게 식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쓰게 하는 그 구조가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제 진화론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식물들이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구조인데 식물들이 만들어내고 동물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써서 싫은 게 아니고 아유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혀가 안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외부의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할 때 그 편익이라는 게 이제 한 단위 더 투입됐을 때 늘어나는 이익 뭐 이런 거죠.
그냥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되게 편익의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아무리 더 들어와도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안 줄어들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익은 되게 이런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좋아지다가 어느 시기를 지나면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그래서 약 얘기를 합니다. 약. 그것이 노화 영역에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약에 대한 어떤 사고에서 계속적으로 그 약을 많이 먹으면 그 약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오류죠. 계속 먹으면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 오류는 나중에 활성산소 예를 하면서 나옵니다. 좋은 영양소라고 해서 막 퍼부으면 좋은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사고의 오류인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약, 비타민 하이도스라고 그러죠. 막 때려 먹고 막 약 계속 먹고 적정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효과가 극대화되는.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용량의 단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거 잘 안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그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효과가 좋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다?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쁘다. 활성산소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갖는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절식이나 운동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이다. 왜 이런 사고의 오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좀 다른 주제인데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은 어느 만큼 살까? 인간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노화의 종말은 저희가 이미 다룬 적이 있고 약 120세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한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면 지금은 뭐 이 정도 사는데 이렇게 쫙 이런 거를 하면 쫙 올라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세계 데이터를 보면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인류의 그 평균 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됐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 관리를 하고 그 만성질환 치료를 증가시키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면역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넓어지면서 급속도로 증가했고 근데 다음 장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서구도 마찬가지고 기대 수명에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시면 기울기가 쫙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완만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뒤로. 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선진국에서 기대 수명의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일부 인구 집단에서 기대 수명의 하락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마 100인은 아닐 거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오류 얘기입니다. 선형의 오류, 생목 오류. 첫 번째 거는 막 간단한 거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근데 데이터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약을 많이 먹으면 계속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 똑같은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활성산소 없애기 위해서 막 비타민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현실은 생목 오류라는 건 뭐냐면 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생목이 뭐냐면 그 벌목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무입니다. 금방 잘라낸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 시장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금방 잘라낸 나무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그걸 또 말려서 거래하는 시장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린 넘버라고 부릅니다. 넘버는 목재고요. 그린 넘버라는 게 이제 자른 지 얼마 안 되는 목재. 근데 이걸 이제 거래하는 선물 시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 트레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자들이. 이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이 그린 넘버라고 하니까, 아, 이거 목재에다 무슨 파란색 칠을 했나 보다. 아, 파란색. 그린이잖아요. 녹색이잖아요. 색깔이 파란색인 나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네?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 이게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생목이 오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정비 기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고, 자동차의 운동 구조를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고, 자녀의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리학, 생리학, 양리학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책에 보면 그 제도가 컴퓨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류거니와, 정말로 오래 잘 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면 좋겠죠. 근데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명칭입니다. 그린 넘버 팔러시라고. 자, 평균 수명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렸고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분자 생물학을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면 좋겠죠. 그럼 이제 이 양반 얘기는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오죠. 이 두 개 그래프를 가지고 옵니다. 자, 분명히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다행히 이렇게 보면 남녀의 기대 수명의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저희가 저희만큼 사는 나라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남녀의 기대 수명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저쪽 뭐 다른 나라, 서구 유럽의 다른 나라 남자들에 비해서 뭐 죽을 짓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죽을 짓을. 모르겠습니다. 되게 희한하죠. 우리나라가 그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2067년까지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기대 수명의 증가량의 경향은 확실히 연간 기대 수명 증가분입니다. 자, 2007년에서 2009년은 이미 0.46세로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0.33세로 증가량이, 기대 수명 증가량의 경향은 우하향이 확실해 보인다. 저자는 여기서 재미있는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베이비붐 세대와 86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50대와 60대죠. 이들까지는 아마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 양반이 예측하는 게 누구냐? 1980년대생부터 이들의 기대 수명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어떤 큰 차이를 주목을 하죠. 앞서 얘기했던 베이비붐 세대나 86세대는 수업 끝나면 학교에서 볼 차고 그 만원 버스에서 시달리면서 가고, 또 버스 내려서 학교 걸어 들어가고, 학교는 다 산에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애들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냥 항상 배고프고 학교 수돗물 그거 그냥 물 먹고 갈증 나면 이렇게 주전자 해가지고 막 먹잖아요 남자애들. 근데 저자가 보기에 그 이후 세대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생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치가 않더라. 딱 두 단어를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량 저하. 학원 가고 PC방 가고 그다음에 과잉 열량. 당분과 가공식품의 진격이 이루어진 시기다. 이들이 그 전 세대 86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기는 보기 힘들다. 물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것저것 막 비타민이고 뭐고 때려 넣고 있긴 하지만 이 양반은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거. 저도 과학의 힘이 더 쓸까요? 아니면 이 라이프 스타일의 습관의 힘이 더 쓸까요? 근데 확실히 저도 조금은 그런 느끼는 게 그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되게 체격은 크죠. 체격은 큰데 뭐랄까 조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들도 다 늙어갈 테니까 뭐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절식입니다. 지속 가능한 절식이 힘드니까 이 세 가지만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시라라는 거죠. 첫 번째는 단순당 정제곡물, 정량음료, 주스, 요게 단순당이고요. 네, 단순당. 정제곡물, 국수, 빵, 흰밥. 요거 좀 적게 먹어봐라. 요거. 특히 청량음료, 탄산음료하고 주스는 아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아니 워렌 버핏인가 그 양반은 지금도 뭐 콜라를 끼고 산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 얘기해 주세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프랑스 할머니인가 왜 있잖아요. 110 몇 살인가. 이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 피웠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배가 장수의 원인이다? 그런 게 이제 저기 그 방법론에서 그 individualistic fallacy라고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예외 사례나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확립된 이론을 반박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 오류입니다. 오류. 인식이 오류예요. 비논리적 추론이고. 근데 우리 많이 보죠. 우리 뭐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막 누가 얘기하면 나는 안 그런 사람 봤다고. 문제입니다. 문제 진짜. 다 배운 사람들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라. 이 절식, 일일 일식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이거 되게 제가 보기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자기가 섭취하는 음식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체중계를 옆에 놓고 나는 뭐 이게 문명의 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이 음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인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라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얼러트라고 하죠. 이렇게 경계라기보다는 알고 있어라는 거죠. 알고 있어라. 변동성 관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라.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뭐 여러분 되게 요새 뭐 살기 되게 힘드시죠? 책도 읽어야 되고 하루에 10,000보 걸어야 되고 하루에 몇 칼로리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특정 수치에 맞추지 말아라는 거죠. 변동성을 관리를 하려고 아예 관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연초에 여러분들 다이어리 많이 사시죠?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뭡니까? 프랭클린 다이어리. 벤자민 프랭클린. 시간은 뭐다 분 단위로 쪼개 쓰고 그런 거 이제 뭐 테일러식 시간 관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아유 오늘 좀 많이 먹었어. 아유 어떡하지? 아유 오늘은 운동하지 말자. 그리고 뭐 또 술 먹어버렸네. 담배도 어제 피워버렸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변동은 이런 큰 파국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예. 완전히 요요 돌아가 가지고 사람이 막 2배만 해지고 이런 거보다는 좁은 바운더리를 주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후회하고 또 조금 예, 뺐다가 후회하고 좀 덜 먹고 후회하고 덜 먹고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라면 끓여 보시면 압니다. 물 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 계속 앉아 있어요. 물 절대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 진짜 안 끓습니다. 근데 뭐 딴 거 잠깐 하고 있으면 금방 끓어요. 테일러식 식단 관리. 테일러가 뭐냐면 테일러주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정, 노동자의 모든 노동 행위나 노동 시간들을 잘게 쪼개서 관리하는 것. 예. 테일러주의 뭐 포디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경제학이나 사회학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 몇 칼로리 오늘은 칼로리 초과했네. 오늘은 만보 못 걸었네. 아유 이번 달은 책 못 읽었네. 그러니까 제 유튜브 이렇게 들으시면 책 한 권 읽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뭐가 중요하다? 언제든지 나는 다시 내 몸을 매니지할 수 있다. 또 먹고 내일 좀 뛰지 뭐. 먹고 다음 게 안 먹으면 되지. 예. 저는 사실 이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먹고 또 안 먹고 먹다가 안 먹다가 또. 예, 요게 아마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0분이 넘어가네. 채울 것과 비울 것. 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아까 이제 이 선형의 오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자 영양소 항상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축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영양소가 일이 가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핍의 문제. 그러니까 요 지점이 많겠죠. 요 지점 여기까지의 영양소의 농도의 단계는 사람에게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문제 레벨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어디 있냐? 우리는 다 여기 있다라는 거죠. 화살표. 우리는 다 여기 있어요. 영양소의 농도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결핍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답은 안 나오고 자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건 과연 어떠냐라는 거죠. 이것의 농도. 영양소는 충분한데 이것의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이만큼 있냐? 지금 여기 있다는 여기. 아슬아슬. 이걸 일이 갖고 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 잠, 운동, 머리 비우기. 머리 비우기 뭐 불교 용어도 쓰시고 그러는데 번뇌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 인간의 그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악성이 강한 게 아마 비교와 후회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비교.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도 하기가 힘든 게 나라마다 좀 다르거든요. 정도가. 우리는 그게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합니다. 운동이 이제 부작용 없는 코케인이다. 법적으로 허용되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 30분 말씀드렸는데 책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보기 이 얘기가 답니다. 그래서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보를 척척 요약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예, 조만간에 또 파트 2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